네, 안녕하세요. 김영필의 동포세계입니다. 오늘 3월 29일 월요일 밤입니다. 오늘은 이 국회 사이트를 좀 제가 들여다보고 최근에 개정된 법률들이 무엇이 있고 또 신설된 법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렇게 한번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시간이 되시면은 국회 사이트 인터넷에서 그냥 국회 이렇게 치시고 들어가셔서 종종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는 실질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어떻게 주요하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그런 과정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발표된 이 개정 또 신설된 법률안들을 신속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법률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어야 생활을 하는 데에 여러 가지 편리함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포분들은 다 우리 한글 다 잘 아시니까요. 이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가끔씩 최신 그 법률 정보도 이렇게 좀 수시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리고 좀 최근에 개정되고 또 신설된 법률들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서 지난주에 전해드렸었죠. 외국인 근로자의 이 특수 상황일 경우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1년 더 취업을 연장을 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지난 3월 24일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종의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이 고용 허가에 관련된 법률이죠. 일단은 좀 고용 허가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이런 특수한 상황을 맞이해서 감염병이라든가 이 천재지변 등으로 본국에 그러니까 출국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경우에 바로 이 체류기간이 만료가 됐지만은 어쨌든 지속적으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1년 더 연장을 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용주 입장에서도 왜냐면 숙련된 노동자들을 계속해서 이제는 고용을 해야 어떤 작업의 효율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들이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주요하게 2-9 고용 허가에 의해서 들어오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 대상이죠.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좀 나름대로 숙련 노동자의 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한 이런 것이 좀 주 대상인데요. 이 방문 취업 체류 자격, 그러니까 중국이나 구소련 동포분들은 방문 취업 체류 자격으로 이렇게 제조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도를 방송을 해드리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특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달라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느냐, 좀 그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개정된 법률안을 한번 이렇게 보니까요. 이 특수 상황이라는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염병이라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대통령의 영으로 규정한 그런 상황을 특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노동부 장관이 이제는 고용주의 어떤 요청을 받아들여서 1년 더 이렇게 취업 활동을 출국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을 하느냐 보니까 이와 관련된 법률을 여러 의원들이 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자 의원 등이 제안한 법률도 있었고요. 백혜련 의원이 제안한 법률도 있었고요. 또 김남국 의원 여러 의원들이 했는데 다 이 내용들은 좀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근데 누구의 법률안이 이렇게 좀 통과됐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도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 이미자 의원이
제기한 법률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이 되도록 했고요. 백혜련 의원은 공포한 날로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의원은 공포한 후 날 바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미자 의원, 백혜련 의원 등이 제안한 이 법률안이 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한 걸로 보도자료로 나왔을 때 공포가 한 후 한 3개월 후에는 바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으니까요. 이제는 고용노동부나 법무부 관련 부처에서 시행령을 이제는 마련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곧바로 바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하고요. 그 외에 최근에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쭉 봤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쪽에서 제기한 법률, 지난 3월 24일 날 제기한 법률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이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좀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맞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업무들이 있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또 사회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업무, 그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건 의료, 또 돌봄 서비스, 그다음에 택배 배달,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택배 배달 없으면 또 안 되죠. 그리고 또 청소하는 환경 미화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국민의 안전과 어떤 그런 사회적 기본적인 일로 추진되어야 할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해서 그 관련된 지원을 하는 그런 법안이 통과가 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 중인 근로자, 보통 여성 근로자이겠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또 고용에서의 성차별, 또 직장 내에서의 성희롱을 피해를 입은 그런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 절차를 마련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절차, 이런 것도 이번 개정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많이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이런 개정 법률안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LH 사태 이런 재발 방지법을 위한 그런 법도 추진되고 있고, 일부는 본회의를 이렇게 통과된 그런 법률안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토킹 범죄가 지금 한참 화두가 됐었는데요. 이 스토킹 범죄와 관련돼서도 이 스토킹 범죄가 무엇이냐 그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처벌 수위도 좀 대폭 좀 높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일단 여러분들 스토킹이라는 걸 알죠? 어떤 상대방이 전화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괴롭힌다라든가, 아니면 상대방이 어떤 그런 자주 다니는 그런 길목에 어떤 그런 데서 지켜서 막 쳐다본다라든가, 뒤따라 다녀서 미행을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상대방을 이렇게 저는 괴롭히는 그런 행위를 이렇게 그냥 스토킹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범죄로 이제는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벌 수위를 높였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규정을 했냐? 이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그냥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그런 정당한 이유 없이 뭐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을 하는 행위, 그리고 주거, 그러니까 집이라든가 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뭐 집을 왔다 갔다 하거나 직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길목에 서서 그런 거를 계속 뭐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거나 어떤 기다리고 뭐 계속 어떤 위압감을 주는 그런 행위, 다 이 스토킹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이라든가 정보통신망, 뭐 정보통신망 이러면 전화, 휴대폰 뭐 이런 걸 말하겠죠. 이것을 이용을 해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런 뭐 카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위챗 뭐 이런 걸 통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람에게 어쨌든 그 괴롭힘을 주는 그런 영상을 보내는 것, 뭐 이런 거, 혐오적인 영상을 보내는 것, 이런 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토킹 범죄. 그리고 주거지 또는 그 부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뭐 이런 거, 또 이제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상대에게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포감을 심어주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법이 강화되었냐? 기존에는 이 경범죄 처벌 정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다 하더라도 뭐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구류, 뭐 잠시 이렇게 보호소에 이렇게 구류해 두는 그 정도 이렇게 이제는 처벌을 했는데요. 이제는 이게 좀 더 강력 범죄로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서 그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그냥 벌금을 부과를 하게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 뭐 흉기 같은 거를 소지를 해서 어쨌든 더 그 공포심과 불안감을 높이게 될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형량, 이렇게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나를 뒤따라 다니거나 아니면 계속 괴롭힘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뭐 경찰서에 그거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법이 상당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는 확실하게 이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여러분들이 또 피해자가 아닌 또 가해자가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그 상대방을 따라가거나 그리고 또 기속적인 괴롭힘을 하는 것, 상당히 이제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노동법과 관련된 내용을 좀 개정된 법률안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임금 체불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그런 법이 강화가 되었는데요. 임금 채권 보장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임금 채권 보장제도, 이 제도는요, 그러니까 사업장이 혹시나 보험에 가입을 둡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대비를 해서 이제는 그런 보험에 가입을 한 그런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퇴직 근로자 같은 경우 퇴직을 하고 나서 임금을 못 받거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뭐 그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거나 그럴 경우요. 그리고 문을 닫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아주 악화돼서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은 바로 임금 채권 보장 기금에서 그 회사를 대신해서 임금도 주고 그리고 또 퇴직금도 또 지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좀 퇴직 근로자에게 해당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제는 강화된 법은 재직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임금 체불권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면은 뭐 노동부에도 신고해야 되고 또 법원에도 신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복잡한 절차들이 따르게 되잖아요.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러나 사업주가 맞다, 내가 이렇게 지급해줄 임금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확인서를 써주게 되면은
곧바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임금 채권 보장기금에서 대신해서 그 밀린 임금을 지급을 해주게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또 통과가 됐는데요. 이 직장 내에서의 괴롭힘, 네, 뭐 간혹 이 직장 안에서 괴롭힘을 당하시는 그런 노동자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면 현행법에서는 그 사업주가, 그러니까 사용자라고 할 수 있죠. 이 사용자가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동료라든가 이 상사가 괴롭힘을 한다 그러면은 함께 일했던 장소를 좀 격리를 시켜서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좀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직장 내 괴롭힘이 이 사용자일 경우, 가해자가 아니면은 그 사용자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일 경우, 그런 경우는 사용자가 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이 가해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 벌금을 아주 강하게 매기는 쪽으로 이렇게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그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해서 어쨌든 그 피해자의 나름대로 신변을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이 근로기준법의 개정안에 이렇게 포함되도록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뭐 국회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최근에 개정된 또 신설된 그런 법안들 중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취업 활동하거나 체류하고 계신 동포분들이 꼭 알아두었으면 한 그런 내용들을 좀 취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 국회 사이트에 인터넷에서 국회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좀 가끔씩 이렇게 둘러보는 것도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필의 동포세계 여러분들 구독 신청도 해주시고요. 그 좋아요 또 응원의 댓글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또 댓글로도 여러분들이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알아봐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이 되는 정보 이렇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동포세계신문 대표 편집국장 김용필이었습니다.